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법을 어겨도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 대표나 그의 측근들 그리고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자들의 수사 기소 봐주기 등을 대가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다른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유일한 단서로 많게는 일주일에 2번에서 4번까지 법정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연금이라고 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을 가택연금 했듯이 지금은 야당 대표를 법정에 일주일 내내 가둬두고 있습니다. 가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총리님 요거 혹시 누가 얘기한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 아까 이제 그런 태도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보고 있을 텐데 좀 물론 이제 저도 예의 바르게 하고 또 설득력 있는 얘기를 잘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는 왔고요.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대답하실 때 이거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리님이 저렇게 대답하면은 학생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 저렇게 그냥 대답하면 된가 보다. 이게 배울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참 예의도 바르면서 바른 말씀을 하시고 배울 게 많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저도 혹시나 제가 그렇게 잘 못할 경우에는 저한테 꾸짖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왜냐하면요. 저는 그런 그 공직을 맡은 검사 거짓말 단서로 그 선량한 국민을 법적 연금 상태에 두는 그런 검사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보고 잘 판단하겠죠.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SBS 앵커가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그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성남시장을 한 지 한참 후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좀 오래된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혹시 국회의원 의원님 여러분 옆에 동료 의원의 보좌진의 이름을 잘 아시나요? 저도 다니다 보면 이제 의원님하고는 너무 잘 알고 친하고 해서 자주 오는데 항상 그 보좌진들이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얼굴은 좀 알겠는데 좀 바뀌기도 하고 이름은 진짜 모를 때가 많아서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 심지어는 의정활동을 같이 하는 의원의 보좌진들 옆에 다니는 그분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해요. 아마 우리 총리님이나 장관님들도 각자의 그 보좌진들 비서들이 따라다닐 텐데 그분들 정확히 이름 잘 모를 겁니다. 얼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나 도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뭐 공직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자기하고
매주 회의를 같이 하는 정도로 되는 뭐 부시장, 국장 정도 과장 중에서도 이제 좀 핵심 부서에 있는 분들 회의 자주 하는 분들 말고는 같은 5급, 4급 기초자치단체에서요. 저도 이제 구청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름하고 이렇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름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방송에서 아니면 이렇게 청문회나 토론에서 갑자기 누구 하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징역 2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총리님? 그런 죄가 있으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헌법 법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 것도 또 다 그 마지막 판정을 하는 판사와 같은 그런 또 전문 법률 전문가 앞에서 하는 걸 텐데요. 그렇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이 그런 그 검사로서 소위 앞으로 존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런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검사들이 과거 이승만 독재 정권 때나 전두환, 노태우 그럴 때만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당연히 상식에 근거해서 또 법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좋은 법에 따라서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경우는 오히려 그거를 많이 알기 때문에 악용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거. 그리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자꾸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도덕성이 없을 때는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총리님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것 또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법조인인 제가 알기에도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고 공직선거법 상에서 그 행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괴이한 교유행위라는 생전 처음 들어본 이런 말을 억지 말을 만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표지가리를 하는 증거물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해외 출장 관련 명단에 김문기 씨가 없는 처음 문서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을 했지만 정작 김문규 씨를 포함한 나중 서류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을 하지 않고 아마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 전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떤 증인에게 표지가리 수법을 씁니다. 김문규 씨 명단이 없는 서류에 제일 앞에 이재명 시장 서명이 들어가 있는 제일 앞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은 서명이 없는 다른 서류에는 이제 김문기 씨가 나중에 해외 출장을 가는 명단으로 합류가 되면서 그 두 서류를 날짜가 다른 두 서류를 표지가리로 합해서 어떤 증인에게 요때 김문기 씨 간 거 본인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류에 명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같이 간 것 같은데 어떤 증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저의 요 설명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검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 하면 그 판사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일반 행정 공무원이 이렇게 그 서류를 속여가지고 조작을 하면 어떻게 돼? 어떤 정도 처벌을 그걸 받습니까? 속였다는 거를 의원님께서 어떻게 아니 만약에 저는 참 궁금합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저는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그 당사자도 아닌데 전제를 가정해 가지고 제가 판사도 아니고 어떻게 판정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총리면 지금 딱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게 정확한 다른 걸 다 제외하고 그것만 정확히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라면 그런 거는 범죄입니다라고 저 같으면 제가 공직자고 총리면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또 딴 일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하위 직원을 몰랐다고 징역 2년 구형을 했고요. 또 이증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한 이중 교사 사건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연어회와 술을 먹인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 리오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물증이 하나도 없는데도 김성태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 김성태의 말을 유일한 단서로 대북송금 사건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남 FC 또 백현동 사건 등 총 5건인데 아마 기소 자료만 해도 수천 페이지, 뭐 건물 10층 건물 높이의 아마 자료로 지금 재판을 하면서 법정 연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검찰에 이런 엉터리 수사, 조작 수사까지도 하고 있는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의 특활비를 11% 올렸습니다. 아까 지출 대비 전년도 예산 대비 3.2%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11%의 법무부 특활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도 9% 올렸고요. 다른 부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독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나쁜 짓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증명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수사 목적이 아닌 명절 때 떡값 주듯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증빙이 정확히 되고 국민들 보기에 납득이 가는 그런 안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주고 전액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예산은 예산으로서 책정된 목적이 다 있을 것이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증빙 서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거는 저는 경제부총리나 기재부 차관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낫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꼭 한마디 해야 되고 지금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님이 와 계시는데 예전에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직기관장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없는 기관장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